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비조합과 총회 진행자 국토교획 경제연구원 원장 유영학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정비조합에서 총회를 진행할 때 규범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총회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이념적인 것을 들여다봤죠. 근데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 총회를 진행하는데 준비 과정을 이야기 드릴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총회 준비 과정인데 모두 9개 항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에는 현장에서 그날 총회를 할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총회 진행 관련해서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준비가 90%이고 당일 실행되는 것은 10% 정도 되죠. 그래서 좀 꼼꼼히 준비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회 준비 과정에서 이사회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이사라는 역할은 회사에서는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들 하죠. 또 사실입니다. 한 회사에서 이사 역할을 하시는 분은 그 회사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추진력도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 정비조합에서 이사님들의 역할도 그럴까요? 그러면 또 보통은 일상생활에서 이사님들의 역할이 회사에서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다 보니 정비조합에서의 이사님들도 그런 계급이 높은 위치에 있는 걸까요? 또 흔히들 조합의 구조를 설명을 할 때 국가 조직과 비교를 해서 대통령은 조합장, 그리고 이사님들은 장관, 또 대의원들은 국회의원, 이렇게 흔히들 쉽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와 같은 권한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의 구성이 이사회일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주택촉진특별법의 과정에서 사업 진행을 할 때는 이 이사회의에서 사업 진행에 대한 결정권이 있었죠. 그래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결국은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소송의 빌미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의 절차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이사의 권한은 많이 축소되고 대신 총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대의원에서 실질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로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이사회를 구성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는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에 이사회의 기능이 많은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에서 이사회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의 규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현재 표준정관에 이사회의 구성, 또 이사회의 기능 이런 것들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서울시 조례의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구성과 회의를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죠. 따라서 지금 이사회는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회를 구성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인력으로 되는지 한번 보죠. 보통 조합들이 5인에서 9인 범위 내에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건 딱 정해진 내용은 아닌 것 같죠. 그 조합의 크기에 따라서 좀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큰 조합들의 경우에는 이사님들이 13명씩이나 있는 조합도 봤어요. 근데 보통은 5인에서 9인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이것은 총회에서 결정하죠. 총회에서 이사님들을 선출을 하게 되는데 총회의 결의사항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서 과반수 이상이 결의를 하면 이제 선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회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이사회 구성이 되고 나면 실질적인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소집은 누가 할까요? 이 이사회의 소집권자.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이 소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조합장이 사업 진행에 관련해서 의지가 없어서 소집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관의 규정에 이 소집권자가 장뿐만이 아니고 일정 수 이사가 요청을 하면 또 이사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보완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또 있죠. 또 이 이사회를 진행을 하는데 조합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편이 갈라지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 이사회 소집을 할 때 고의적으로 한 사람에게 이사회 개최되는 것을 모르도록 소집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연히 그 이사회에 참석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이사회에 개최하는 줄도 몰랐고 결정된 내용도 몰랐고 이 회의는 무효다. 또 이런 어거지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죠. 이 현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회를 소집을 하는 기간은 어떤지 한번 보죠. 기간. 보통 이사회의를 할 때도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보통 7일간의 소집 기간을 두어서 이사회를 소집해야 되죠. 그런데 보통 이것도 대개는 다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 7일을 지켜야 되죠. 그 이유. 이사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 어떤 내용의 이사회가 되는지 숙고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7일간의 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긴급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사회를 할 것이냐. 경우에 따라서는 즉시 모여서 회의를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서울시에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긴급의 경우에는 적어도 2일 동안의 기간 여유를 두고 소집하여야 된다라는 것이 조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느냐면 사업 진행을 하는 중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파당이 지게 되면 조합원과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 편을 들거나 또는 자기들의 편의대로 사업을 진행하느라고 이렇게 회의 기간을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집권자 이사가 소집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 기간도 충분한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 기간을 산정하는 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죠. 초일 불산업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 7일이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이날이 이사회 회의예요. 그럼 이날 자정 전까지 여기서 소집 공고가 돼야 되죠. 실질적으로는 9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결의 방법은 어떤지 한번 보죠. 자, 의결 방법은 어떨까요? 통상적으로 평등합니다. 평등한 권한이 있어서 1인 1표로 평등한 권리 행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의결 관련해서 서면 결의서로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좀 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표준정관에는 서면으로 의사표현을 해도 좋은 걸로 되어 있지만 재개발에는 이 문구가 없어요. 그런데 재개발에서도 서면 결의서를 사용한다고 한들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면으로 의사표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둬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중요한 것은 대리권이죠. 대리권. 이사가 이 회의를 하는데 대리해서 참석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의결을 하는 이사들은 이 신분이 있는 거죠. 신분. 그러면 이 신분에 관련된 것은 원칙적으로 대리행위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나 대신 누가 장가가요. 나 대신 누가 이혼해요. 이 신분에 관련된 것은 나만 하는 거죠. 근데 이사라는 직위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선출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여서 대리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이 내용은 대의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대의원도 선출직입니다. 따라서 대의원도 대리행위는 불가합니다. 자,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죠. 먼저 구성을 할 때 나이도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논문에는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나이가 45세에서 68세 범위가 있다, 이런 논문이 발표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총회를 한번 갔더니 여성분이 이사 후보로 나왔는데 22살이에요. 그러니 조합원들이 어디 이사 한번 나와서 정견 발표해라. 그래서 나와서 보니 기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 이사 후보자가 단상에 올라와서 그 야유를 참지를 못하고 얼굴이 벌겋게 있다가 나중에는 울고 아주 촌스러운 광경이 아주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분이 또 경험도 좀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 25세 여성분이 판사가 돼서 이분이 이혼 재판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 황혼 이혼을 하는 60대 이상이 된 분이 황혼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25먹은 판사님이 어떤 근거로 이혼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결혼도 해봐야 되고 아이도 키워봐야 되고 또 자녀도 결혼도 시켜보고 또 살면서 어려움도 겪어봐야 그 이혼을 할 때 어떤 심정인지 그것도 이해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이런 나이도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성별도 좀 중요한 것 같죠? 이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보면 어느 조합은 이사님들이 다 여자예요. 또 어느 조합에 가보면 이사들이 다 남자입니다. 그래서 여성 이사님들이 사무실을 장악하고 있는 곳을 가보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남자들이 들어오거나 또는 어떤 의견이 있어서 방문하면 한꺼번에 위에 싸고 얘기를 해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또 남성분들만 이 사무실에 있는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가도 이야기를 제대로 꺼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성별도 안배가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죠. 지금 현재 그 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기거 상태도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런 정비 업무를 진행을 해보면 현장에서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이 20%에서 60% 범주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외부에 80% 이상이 살거나 아니면 외부에 40% 이상이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조합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 조합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느 분들이 어떻게 자리에 함께 해야 될지도 고민해야 할 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현장의 내용을 모르고 조율을 한다는 것도 가당치 않은 얘기죠. 그렇다고 또 현장에 있는 사람만 얘기를 하자 보면은 그 외부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전혀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해서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사를 선출을 하려고 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요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는 이 이사님들의 지위는 전문가가 아니고 이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전문가가 아니고 조합을 경영하는 경영인입니다. 물론 이런 건설에 관련해서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이런 분들이 또 함께 협조를 하시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통합 능력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정비조합도 건설 행위를 하는데 그 건설 행위 관련하여서 실질적인 능력 있는 업체들을 전부 다 우리가 뽑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어떤 전문 직종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합원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이런 통합 능력이 있는 임원이 조합의 이사로서 활동하는 것이 훨씬 좋더라는 거죠. 또 본 사업 진행 관련해서 현장에서 보이는 내용을 또 좀 소개를 하자면 이사님들하고 이 대의원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조합이란 공통 목표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력 싸움 합니다. 이사님들하고 대의원님들하고. 그래서 어떤 이사님들은 이 대의원 회의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대의원 회의에 참석을 해서 대의원 회의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정관의 규정에 이사가 대의원 회의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대의원 회의에서 모 이사가 대의원회에 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신청이 될 때입니다. 근데 마치 이사직을 가진 분이 이사회의에 가서 이사를 통솔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어떤 이사가 업무 진행을 했는데 대의원들이 대의원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으니 나와서 발표하라. 이런 신청이 있을 때 오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사들이 대의원보다 계급이 높다고 생각해요. 계급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조합을 경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을 살펴보면 이사회의에서 안건을 상정을 해서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를 하도록 했죠. 근데 이사회에서는 결의가 됐어요. 그런데 대의원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사들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대의원들, 이거 대의원에 부결했지만 이거 다시 우리가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상정해. 이럴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대의원에서 결정이 되면 이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사회에서 결정이 안 되었던 것이 대의원에서 결의가 되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 대의원 회의가 법의 규정이나 구성의 형태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나 이사회의보다 대의원 회의가 상위에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장에서 보면은 이사님들과 대의원들이 부딪히고 그리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대의원의 결정이 우선시 된다는 것. 자, 이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분 있죠. 이사와 감사와의 관계입니다. 두 분 다 임원이에요. 이사님들은 경영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이고 감사님들은 냉정하게 사후 행정감사를 하시는 거죠. 사후 행정감사. 무슨 얘기냐면 이사회의와 대의원의 결의에 따라서 또 총회까지 진행이 돼서 일이 진행이 됐다면 결과물이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 일이 잘 됐는지 재무감사와 행정감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사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조합들이 힘들어지는 경우 감사님이 사전 감찰을 해요. 사전에 이사회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면 이사회의가 좀 문제가 있는 이사회가 되겠죠. 만일에 감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사들의 결정에 관여하고 싶다면 감사직을 그만두시고 이사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감사 역할과 이사 역할을 혼돈하시는 거예요. 또 감찰은 검사한테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합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이 감사에 감찰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수사관 빤치는 행위를 해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진행 관련해서 이사의 역할이 과거 법제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결국 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통상의 업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대의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총회에서 결정된 조합 사업 진행에 관련된 통상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고 또 큰 권한이 있다면 안건을 상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총회 관련된 이사회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사와 대의원 간의 갈등, 이사와 감사와 갈등, 자, 이런 것은 자기 역할에 맞는 업무를 진행을 함으로써 이런 갈등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회 준비 과정에서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